전국에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여러분과 편안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취업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오는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열심히 찾았지만 정말 이게 이 친구의 얘기일까? 이 친구가 정말 본인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면서 이 회사에 지원하면서 만들어 온 사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취업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나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생기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취업을 해서 30%, 40% 학생들이 1년 만에 다시 퇴사를 한다고 하죠. 그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시 와서 저에게 얘기했던 거는, 선생님, 저랑 잘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봤죠. 정말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도 당장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스킬적인 위주의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정한 여러분에 대해서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조금 너무 상대적으로 시간을 짧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좀 알 수 있는, 집에서 혹은 이제 친구들끼리 스터디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금 편안한, 진정한 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봤으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이 취업이라는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힘든, 또 마음이 조급한 이 불안한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보시면 그 태국의 와트라밋이라는 그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상은 1900년도에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이 불상이 발견됐는데요.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이전에 그 미얀마에서 이 태국에 쳐들어올 때 승려들이 걱정을 했대요. 이 불상을 뺏길까 봐요. 이 3m나 되고 5.5톤이나 되는 이 불상을 미얀마에게 뺏길까 봐 승려들은 이 불상에 그 진흙을 이렇게 뒤집어 씌웠대요.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황금인 것을 이렇게 감춰주게 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려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바로 그 미얀마의 공격에 의해서요. 그런데 56년도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 불상이 크레인을 통해서 옮겨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조금씩 불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진흙을 모두 벗겨냈대요. 벗겨내고 나니까 정말 이 황금불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동안의 습관이라든지 이 취업 때문에 나라는 거에 대한 진정한 나를 남겨두고 뭔가를 자꾸 더 씌웠던 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상 앞에는 진흙들, 그때 벗겨냈던 진흙들이 저 앞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무려 2290억이라고 하죠. 또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 존 록펠러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세계의 갑부, 내노라한 갑부인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석탄을 캐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들에게 많은 어떤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이분께서는 계속 그 굴을 팠다고 하죠.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뿜어져 나온 게 석탄이 아닌 석유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현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렇죠? 시간당 5억 2천을 번다고 하죠. 정말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바로 취업 스킬 과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잡기 힘든 동물이 어떤 걸 것 같아요? 바로 치타라고 합니다. 이 치타는 아프리카에 이 돈에 새겨져 있는데요. 잡기 힘든 순서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바로 목표라는 것들을 순간순간 잡아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워크숍이나 혹은 학교 과제를 통해서 1시간 혹은 2시간 만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하게 돼요. 그 목표를 정말 쉽죠. 그죠? 2시간 만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만들고 났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죠? 뭔가 되게 찜찜해요. 왜? 2-3시간 만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잡혔어요. 완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내 건가라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의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본인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흥미 이런 부분들과 주변에서 나를 보는 그런 판단,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객관적인 어떤 적성, 흥미, 성격,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을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학창시절, 인턴 이런 취업적인 스킬 과정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수상 경험이라든지 기타 활동, 자격증, 사회봉사.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했던 거죠?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계획이었던 거죠. 진정한 나에 대한 내용은 빠졌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장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3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장점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빼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취업 스킬 과정,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면접을 보고 회사에 맞춰가다 보니까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분석을 이룬 다음에 앞에서 보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셔야 진정한 내가 원하는 회사에 그 타겟을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회사를 목표로 첫 번째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에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본인도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로드맵을 형식적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시 심호흡을 살짝 하시고 첫 번째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힘들었던 것과 혹은 좋았던 그런 경험들 10대 뉴스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이라는 것을 완전 차단하세요. 완전 차단을 하시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중요하게 여겼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요. 그 중에서는 상을 받았다라든지 부모님께 꾸지람을 받았다라든지 혹은 내 첫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에 어렵게 됐던 그런 부분들, 아버님이 사업을 좀 어렵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혹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개를 적는데 항목들이 있겠죠.
가장 행복했던 때하고 가장 슬펐었을 때, 그리고 나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건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이런 사건들,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아직 20살, 이제 뭐 25, 뭐 30대 전후인 여러분들이긴 하겠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황금기회는 언제였는지 괜찮습니다. 요 나이 때도 괜찮으니까요. 가장 좋았었을 때가 언제인지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누가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한번 펜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또 언제인지 한번 탐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연대기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점수와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어느 때가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던 것들은, 최고 긍정적인 사건은 5점을 주시고요. 좀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건은 마이너스 5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건을 밑에 하나하나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점수별로 해서 표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전, 그때 당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 내가 느끼는 그때의 사건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때의 감정, 그 당시에 대한 나에 대한 감정을 한번 점수를 먹이시고요. 지금 현재, 지금 봐서 예전에 나에 대해서 그때 사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시는 거죠. 정말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그 힘들었던 게 내 삶에서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들을 또 역으로 반대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점수를 먹여보시면 점수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사건이나 느낌, 이런 것들은 어디서 물어보게 되냐면 당연히 면접 상황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때는 정말 이런 경험도 있었네, 정말 이때는 좋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생애 진로 무지개라는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힘들고 나는 누구고 도대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바꿔주려고 요걸 바꿔온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면서 부모라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직장인, 시민, 학생, 자녀, 이 6가지는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적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자, 이 6가지 상황에서 내가 언제까지 그 상황을 겪게 될 건지를 한번 나이대별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내 역할들을 적으시고 위에 그래프 위쪽에는 나이거든요. 5살, 10살, 15살, 20살. 여기에는 80살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80살 이상까지 또 살아가게 되는 좀 세대에 살았잖아요. 더 길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무지개라는 이 생애진로 무지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나이의 사선을, 빨간 선을 괜찮습니다. 그어보시고 몇 살 때까지, 뭐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대학교까지만 공부를 할 거야, 더 이상 나하고 공부는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학생의 연령을 몇 살까지 그 위에 표시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가인, 뭐 시민, 배우자는 뭐 죽을 때까지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셔서 요 표처럼 색칠을 형형색색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해보시고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빨간 사선을 내 나이대에서 한번 쭉 그어보세요. 쭉 그어보시면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몇 개가 겹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가 겹치는지.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하겠죠. 되게 여러분들은 보통 자녀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대개는 뭐 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보고 싶은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이 6가지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추구하셨다면 그 안에서 먼저 해보고 싶은 것, 가장 열심히 해보고 싶은 것을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내 상황에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를만 하다 보니까 자꾸 땅굴로 들어가게 되죠. 정말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자괴감만 들고 하는데, 이 멘탈을 좀 쥐어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이러한 방금 전에 봤던 그 생애진로 무지개와 내 인생에 있어서 10대 뉴스, 정말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힘들었던 것들을 적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타겟을 정하고 나면 그 타겟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하겠어라고 이걸 하겠어라는 결단이 서셨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수학 분석입니다. 수학 분석이에요. 학습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취업적인 측면을 한번 제가 볼게요. 수학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내부적인 환경은 나에 대한 어떤 강점과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외부적인 환경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점은 기업 분석이 아니고 나에 대한 분석이니까 수학 분석도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전에 크레용팝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나왔던 아주 그런 센세이션한 어떤 그룹이었는데요. 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신선한 컨셉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헬멧을 쓰고 나왔다라는 거. 반면에 약점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회적인 요소에서는 변화하는 대중이 입맛에 맞췄다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걸그룹이 아닌 우리만의 걸그룹만의 컨셉을 잡았다라는 거. 당연히 위협적인 요소에서는 당연히 주변 환경이니까 경쟁적인 아이돌이 많았던 거죠. 자, 요것처럼 수학 분석을 하실 때도 특히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수학 분석은요. 한번 볼게요. 자, 강점부터 한번 볼게요. 예시니까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인턴십 경험 있고요. 프로젝트 경험 있고 높은 기획력, 그 다음에 분석력,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남들이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한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첫 번째로 남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못해, 넌 이거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보거나 혹은 공모전에 입상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요. 단점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한 토익 점수,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든지 자격증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취업이 아닌 내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전력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를 들면 올 하반기에 있을 채용 시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획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기획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실무 능력, 이런 것들도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고, 반면에 위협은 취업난이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요즘엔 저학년들부터 취업 준비를 하니까요. 그 저학년들부터 해온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타겟을 취업이 아닌 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나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이 중에 요걸 쭉 적어 보신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만약에 정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에 흥미가 있어요. 나는 영어에 대해서 잘은 못하지만 흥미가 있어. 그래서 뭐 기회적인 요요는 뭐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시간 관리가 안 돼.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는 학점이 부담이 돼. 왜냐하면 복수 전공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어디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하반기도 마찬가지겠죠. 취업 준비할 때도.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나에 대한 분석.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사를 타겟으로 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혹은 내가 잘하고 싶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분석들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영어 점수는 저렇게 보니까 복수 전공하니까 4학년 때까지는 뭐 한 800점까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정하게 되면 이렇게 활동 계획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뭘까요? 바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순서만 저희는 지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정한 나와 내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 부분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부분들도 수학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필요한 배려심이 있다. 그런 배려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긴 하겠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좀 한번 해보시면 이게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묻지 않아도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한번 볼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바로 이제 심리검사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MBTI라는 성격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무료 MBTI 검사라고 치시면 요 사이트가 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고 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좀 와닿는 어떤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검사에 대한 결과지가 나하고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요.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맞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거의 경험을 잘 적용하며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한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게 내가 채점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고식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겐 그런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반복적인 일에서도 열심히 했던 그런 경험이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시면 전체적이고 타협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노력이 때로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 성격의 단점적인 부분에서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심리검사인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건 성격적인 검사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VIA라는 검사입니다. 똑같이 인터넷에 치면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검사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역량 5가지, 강점 5가지, 상위 5가지와 하위 5가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강점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것들 혹은 내가 진짜 이렇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에 대한 진정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조금씩 쌓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취업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해보셔야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길 또 바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취업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직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8월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자기소개서도 쓰고 있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이러한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거죠. 그 중에 이 만다라라는 법칙이 취업 계획표가 있는데요. 꼭 굳이 취업이 아닌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맨 가운데 써보시고요. 그거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토익 몇 점, 혹은 뭐 자기소개서, 혹은 그다음에 뭐 체력 이런 것들을 그 맨 가운데 적고 그 옆에 사이드로 해서 8개를 좀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8개를 옆으로 쭉 다시 늘려서 그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면 계획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더 꼼꼼한 어떤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나 스스로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강점 찾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과거의 경험들을 찾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이 취업이 아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정말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좀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들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취업 스킬 과정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요 시간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에 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꼭 하신 다음에 꼭 취업 스킬 과정을 이수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효과 높은 취업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취업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첫 번째 타겟이 아니고요. 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좀 취업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퇴사를 하거나 나에게 안 맞는 직장에 매칭이 될 확률은 많이 줄어들 거니까요. 여러분 꼭 이 자신에 대한 분석 꼭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